네, 안녕하세요. 흥관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클린치를 다루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아직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지금 조회수가 600만이 넘어가고 있고 댓글도 지금 거의 2000개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면 좀 납득 가능한 댓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댓글을 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 좀 공감되기도 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모르는 거를 마치 본인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의견도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마치 본인의 의견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가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일단 그 부분을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클린치를 하면 어떤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낭심을 차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낭심 찰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클린치를 배울 때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조건 끌어안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숙여진다면 상대방한테 헤드락에 정말 많이 노출이 될 거고요. 허리가 숙여진다는 거는 아랫배가 상대방이랑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낭심을 맞을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치를 배울 때 허리를 강하게 당겨 끌어안으면서 아랫배를 계속 밀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상대방이 낭심을 가격하기가 어렵고 허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헤드락에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덩치가 크고 힘이 굉장히 세다면 헤드락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린치를 배움과 동시에 헤드락에 대한 디펜스 능력도 같이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헤드락 디펜스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깨물면 어떡할 거냐. 맞아요. 깨물 수도 있어요. 내 머리가 상대방의 얼굴 옆으로 온다면 상대방이 깨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 타이슨이 옛날에 귀를 물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클린치를 잡을 때 절대로 머리를 상대방 얼굴 옆에 두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 턱 밑에 두셔야 돼요. 클린치를 할 때 머리를 상대방 턱 밑에 두는 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클린치를 하고 상대방을 당기지 않죠. 보통 밉니다. 상대방의 상체를 뒤로 기울여서 최종적으로는 넘어뜨려서 그라운드로 데려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게 돼요. 밀 때 상대방의 머리가 자유롭다면 턱을 당기면서 앞으로 중심을 잡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머리가 상대방 턱 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막혀서 앞으로 머리를 숙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앞으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중심을 뒤로 무너뜨리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클린치를 해야지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끌어안기만 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와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온 게 도망가는 게 최고다. 도망을 가야지 무슨 끌어안고 앉아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도망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싸움을 피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조건 그렇게 피할 수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한 1, 2년 됐던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파트 단지 그 복도 안에서 아이랑 아빠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그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복도에서 어떤 강아지가 뛰어온 거예요. 그 강아지가 위험을 가하진 않았어요. 위협을 가하진 않고 아마 강아지 딴에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려고 다가갔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강아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리로 툭 하고 밀었어요. 뭐 발로 찬 것도 아니고요. 아이에게 접근하니까 막는 정도 수준의 그 다리로 이렇게 툭 밀었는데 갑자기 견주가 뛰어와서 그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두고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실 건가요, 혼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인이랑 같이 있을 때 싸움이 났을 때 연인을 두고 그냥 버리고 도망가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실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묻지마 폭행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누군가한테 공격당할 수 있을 거라는 위협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겁니다. 왜냐면 내가 옵션에 도망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움이 났을 때 계획된 싸움을 보통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에 시비가 붙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싸움 중에 하나인 층간소음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은 집을 두고 도망가실 건가요? 아니면 차를 버리고 도망가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싸움을 하죠? 흥분이 됐을 때 싸움을 합니다. 그 흥분을 언제 하냐면 누군가랑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처음에는 말싸움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말싸움을 막 시작하죠. 하다가 말로 싸우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육체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대한테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난 상태에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보통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화가 나면 상대방을 공격할 생각,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격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능에 충실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폭력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짓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법을 모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모르면 그 본능대로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게 된다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올바른 방법대로 상황을 대처해야지 실제로 싸움도 피할 수 있는 거고 싸울 때 정말 전략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골목에 앞에서 차가 와서 한쪽으로 이제 비켜주고 앞에서 오던 차들이 막 지나갔는데 제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제 차를 박았어요. 뒤에서 골목 안에서 이제 박았는데 그 차주가 차에서 내리더니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본인이 박아놓고선 저는 이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본인이 박아놓고 제가 박힌 건데 내려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또 다른 차들이 왔는데 그 앞에서 오던 차는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왜 길을 막고 있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어떤 아저씨가 내렸는데 제가 다가가서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아저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차를 빼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옆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켜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아저씨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제 피해 가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아저씨한테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싸움이 더 크게 번졌을 겁니다. 저는 지금 싸우지 않아야 되는 대상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 같이 맞받아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망을 가는 상황은 생각보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싸움을 피할 수 있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아무런 데미지가 없고 체력적으로도 지쳐있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도망갔을 때 상대방보다 빠를 거라는 자신이 있을 때만 도망가시고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달리기와 체력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본인을 항상 잘 파악하세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전력 질주했을 때 몇 초나 뛸 수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오래 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평상시에 취미로 러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오래 뛰지 못할 겁니다. 특히나 저 같아도 무릎이 한번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래 달리질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도망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죠. 왜? 도망가면 어때요? 도망가다 잡히면 저는 이미 체력적으로 지쳐 있어요. 그러면 맞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더 위험한 상황에 더 빨리 가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는 건 결코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망도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옵션이 도망가는 옵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12월 2일에 그레이시 광화문 CTC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는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참가비가 있지만 참가비 전액은 주짓수를 하며 다친 학생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뜻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지를 한번 했지만 곧 주짓수 백신의 후드티가 출시를 합니다. 정말 좋은 원단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샘플링을 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아도 옷을 고를 때 디자인도 많이 보지만 입었을 때 그 촉감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입었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옷들은 아무리 이뻐도 구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적인 것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입었을 때 그런 촉감을 정말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정말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출시되면은 많은 사랑과 구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